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람 구속 수사해도 된다고 보세요. 이게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충분히 뭐 소명된다는 것도 역시 뭐 그런 구속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수사의 얘기긴 하죠. 방법들이 있는 것인데 왜 구속 수사를 하며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국민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수감되어 있는 모습이 CCTV가 공개되는 건 막 적합하다고 보세요? 수감된 사람의 CCTV 공개요. 일반 수감자들은 그렇게 했죠.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 과정에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 자, 그럼 그 전 단계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증언 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요. 이거 피고인들의 이것 역시도 권리예요. 자, 그럼 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지금 막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재판 나가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때요. 이거에 대한 각오까지 한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예, 그러면 이걸 각오하고 증언 거부를 하고 있는데 왜 강제로 거한 10명이 들어와서 이거 지금 끌고 나가는 거 이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이거를 지금 자 대통령이 싫고 좋다라는 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일반 국민 한 명에게 행해진 일이라면 이거 분노하지 않겠나요? 그리고 여러 선진국 프랑스 등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유죄 판결이 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가택연금이라거나 수사의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국격의 문제라고 보고 이렇게 수사하는 경우는 있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권 유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영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면 발부된 영장 집행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애초에 그 법 집행 자체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러면 거잖아요. 이게 영장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편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증언 거부권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들이 나가서 증언 거부하라니까요. 특검이 부르면 조사 현장에 나가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 있잖아요. 않잖아요. 안 나가고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나오라고 지금 법에 돼 있지가 않잖아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럼 이때까지 신변 확보를 할 그러면 제가 수가 하나 있는 더 법적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때까지 그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수없이 재판 거부를 하고 이거 제가 정확한 횟수 모르겠는데 50회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네. 예. 그럼 지금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을 안 나갈 때는 재판을 못 나가는 뭐 이런 사유서를 이제 제출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진술을 해야 될 때 그 체포를 하는데 체포를 본인의 물리력을 이용해서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리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서 무슨 무기를 손에 졌나요? 권력이 있나요? 무슨 제조로 물리력으로 이걸 거부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 CCTV를 그래서 이제 본 거잖아요. 과연 누가 어떤 물리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현장을 보자고 해서 이제 국회에 몇몇 사람들이 가서 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CCTV도 봐서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이 담겨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본 것에 대한 의견들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뭔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CCTV 말고도 액션캠도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는 통신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면회를 가도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 14초 정도의 영상인가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법 촬영의 소지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것들도 유포시키는 것에는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유포는 아직 허락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법적 문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까지도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전혀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지금 일방적이다.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구치소에서 통신 장비를 휴대폰을 썼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구치소 내에 바디캠은 통신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재소자들 혹은 지금 피의자들 아직 제거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그걸 촬영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수사 당국에서 체포를 나갈 때 그 이제 수사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혹은 당시 상황을 증거로서 기록하기 위해서 바디캠을 활용하잖아요. 그런 차원인 거지. 이게 무슨 윤석열을 망신 주기 위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촬영된 건가요? 그게?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윤석열 측에서 물리적으로 나를 압박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증거로 남겨보자라고 해서 바디캠이 2차 집행 때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숨어서 몰래 촬영을 하고 있나요? 그 영상 정확히 보셨나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좌의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우의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좌우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최소한 양쪽의 주장들이 다 나오고 양쪽의 정보가 다 나올 때
국민들께서 잘잘못을 평가하실 것이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방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들만 되면은 이게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평가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윤 부부를 석방하라고 하는 주장은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지금 유죄 예. 판결이 나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에요. 자,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석방하라는 건 구속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 정신에 기반해서 대한민국 그 어떤 국민이라도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수사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마저도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설령 당에 네. 별로 도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당이 아닌 것이죠. 그럼 정치의 진짜 본질을 벗어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로 선거가 정치의 목적이 된 데 있다라고 봐요. 아 근데 자꾸 그러면, 제가 네. 그 얘기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제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CCTV 찍고 뭐 이런 것들 자꾸 인권 유린이라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셔서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에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바디캠 같은 거 얘기해요. 아니 일단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걸 발부된 대로 따라야 집행에 된다? 따라서 네네네. 수사기관에 출석을 그렇겠죠. 해서 거기서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사실 이번에 이제 기동대가 들어간 거잖아요. 바디캠 들고 특수기동대가 들어간 건데 대법원 판례에 있어요. 만약에 수감자가 뭐 집행을 거부할 경우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특별히 인권 유린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이 아니고 법에 자, 판례가 그러니까요. 있다고요. 예. 자, 그러면 그게 인권 유린이 아니다. 그럼 네. 진짜로 이걸 끄집어내고 그 과정에서 팔이 아프니 나아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물리력으로 끄집어내려고 한 것이 인권 유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안 될 것 같은데 팔이 잠시만요. 아프니 놔달라고 예를 했던 들어서 거는 본인의 강제 주장이었죠. 예.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예. 그러면 강제 집행을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해요. 네. 그럼 여기에서 거부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제도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앞단을 계속 자르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증언 거부권 같은 걸 왜 무시하고 지나가냐고요. 아니 그 그리고- 말씀드려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네. 적혀 있어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집행에 따라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넘어갈게요. 요 네. 주제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의 주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군가는 야 이건 좀 너무 심했는데 이건 인권 유린에 가깝지. 이걸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거한 10명이 들어가서 팔다리 잡아 끌고 나오려고 하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방금 기자님 같은 생각을 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체포영장의 그래서- 집행에 그래서 제가 불응하는 건 잠깐만요. 법 위반이라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그러면 거예요. 이 주장들이 네. 서로 나오게 된다면 이때서야 비로소 국민들이 평가는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게 심했느냐, 주장의 아니냐. 영역이 아닌 걸 네. 자꾸 두 주장이 붙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러시죠. 네.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김민수 최고위원이 작정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꺼내듭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며 헌재의 권한까지 부정합니다.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헌재의 탄핵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전임 지도부의 입장을 걷어찬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석방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또 다른 반탄파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 탓에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예산 쿠데타가 이 계엄 사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대선 전으로 돌아간 듯한 주장들에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전히 오른쪽으로 확 치우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향적으로 왼쪽으로 돌려야지.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 지도부가 이 극단적인 세력하고는 절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같은 반탄파인 장동혁 당대표는 왼쪽으로 움직이지는 않겠다며 당장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 모습입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